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59번째 시간으로 장희빈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희빈2. 서인들을 대거래 친 숙종은 그들 서인과 한통 속인 비비는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후궁 영빈 김씨와 인현왕후 민씨를 내쫓았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은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옥정을 왕비로 삼아 그녀와 아들 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서인들이 대거 쫓겨났지만 인현왕후가 그대로 있는 한 서인의 세력은 다시 일어날 것이 뻔했고, 장옥정이 왕비가 되지 않는 한 원자 윤은 여전히 서자 신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인현왕후나 다른 후궁 중에 누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장옥정과 원자의 신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내쫓은 직후에 바로 장옥정을 왕비로 확정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연인 옥정을 정부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원자 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대개 세자 책봉은 8살에 하는 것이 관례인데 혹 다른 시비거리가 생길까 불안했던 숙종은 2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세자로 삼은 것입니다.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2달쯤 뒤에 장옥정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숙종은 둘째 아들을 잃고 눈물까지 흘리며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장옥정도 아이를 낳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하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던 장옥정에게 숙종이 선물을 하나 안겼습니다. 왕비 책봉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숙종은 귀엽고 사랑하는 여인을 왕비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장옥정은 여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체 곳곳에 종기가 나고 머리에도 자주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흔히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긴병에 열부는 더 없는 법입니다. 연인 옥정이 병치레로 자주 드러누워 있게 되자 숙종은 다른 여자에게 눈이 팔렸습니다. 숙종의 눈을 사로잡은 여인은 궁궐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무소리 출신 최씨, 숙빈 최씨였습니다. 숙종은 무소리 출신의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장옥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최씨는 아이까지 잉태하였고 마침내 1693년 10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최씨는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694년 10월에 출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최씨가 연이어 아이를 낳자 숙종은 최씨를 몹시 총애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최씨에게 쏠리자 서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장옥정을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짰습니다. 엄밀히 배출된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서인 측에서 패비 민씨의 복위운동을 깨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남인 측에서는 이를 계기로 서인들을 완전히 조정해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위운동 주모자들을 신문하여 그 내막을 파악한 다음 숙종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남인을 궁지로 몰아씌웠습니다. 민씨 복위운동을 빌미로 서인을 일거에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질책한 것입니다. 숙종이 이런 태도를 보인 배경엔 숙빈 최씨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최씨를 총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인들은 최씨와 결탁하였고 최씨가 숙종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숙빈 최씨는 왕비 장씨가 질투심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며 숙종에게 하소연하였고 왕비의 배후에 남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숙종은 그 말을 듣고 남인에게 등을 돌렸고 결국 패비 민씨 복위운동 사건으로 서인을 몰아내고자 했던 남인은 오히려 철퇴를 맞아 모두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남인을 대거 내쫓은 숙종은 서인이 추진하던 패비 복위 요구를 받아들여 인현왕후를 황궁시켰습니다.
또한 장옥정을 빈으로 강등시켜 왕비전에서 취선당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1694년에 벌어진 갑술황국입니다. 한편 지사당으로 밀려난 장옥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돌변하여 자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쫓았으니 분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황궁환 인현왕후 민씨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녀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중전 자리를 되찾아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장옥정은 세자윤의 건강을 빌기 위해 지선당에 신전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숙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빈 최씨는 장옥정이 신전을 차린 것은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일 목적이었다고 숙종에게 고변했습니다. 숙종은 궁녀에 이어 무당의 아들, 딸까지 모두 친국했습니다. 친국이 끝난 뒤 숙종은 숙빈의 고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옥정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녀에게 자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극에는 장옥정을 대단한 악녀로 설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옥정은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이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도 숙빈 최씨의 주장일 뿐이고 장옥정이 악녀처럼 묘사된 것도 인현왕후전 같은 소설 속의 허구일 뿐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장옥정이 숙종이라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은 장옥정을 절적의 악녀로 묘사했고 서인 출신인 인현왕후는 천하에 둘도 없는 전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서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방치한 인물은 숙종이었습니다. 한편 장옥정에게 자진명령이 떨어지자 그녀 아들인 세자윤은 국문 밖에 거적을 깔고 정성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살려주시오. 장옥정을 죽이지 말 것을 정하는 모든 신하가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기어코 한때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자살을 명했고 장옥정은 목을 메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